자,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자, 2차 전지가 약간의 내일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현재 오후 10시 20 분에 갑작스럽게 좀 영상을 찍어 드리는 이유는 내일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약간의 약세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분명 호재가 나왔어요. 현대차가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14%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조선 쪽도 필레 조선소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하나오션의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이 나왔고요. 반도체 쪽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 자동차 또 반도체 관세 또한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되었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이런 호재들이 다른 섹터로 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뭐 안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결국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거래 대금 한정된 자원 안에서 더욱더 강한 섹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섹터들은 단기적으로나마 조정 구간을 좀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과 함께 또 일정이 두 가지 정도가 내일까지 또 너무나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이 오늘 1.89%좀 눌렸지만,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를 볼게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그래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올 또 지표들이 남아 있고, 내일 미국과 중국의 트럼프와 시진핑의 또 정상회담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눌리지 않고 더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눌리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눌리면, 이 자리에서 눌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만한 자리가 또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또 어떤 시나리오와 함께 그런 시나리오에 발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또 너무 길지 않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연말까지 너무나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흐름은 좀 아쉽기는 했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특정 섹터들만 돈이 몰렸어요. 그래서 지수는 4,081포인트까지 올라왔고, 내일 이거 한 번 더 뚫어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한국 ETF 시장 볼게요. 한국 ETF 시장을 보면은 한국 ETF 시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수를 좀 선행해서 볼 수 있는 지표인데 2.76%가 상승이나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너무 좋겠죠. 그런데 2차 전지만 빠진다? 물론 그 빠지는 폭이 빠져도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빠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할 수 있거든. '아, 이거 진짜 단기 상승이었나?' 하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이 포스코와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앞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고, 앞으로 이 상승에 대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뭐 분기별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결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섹터 힘이 언제까지 힘을 가지고 갈 것인가, 2차 전지 섹터의 힘이 어디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와 그리고 AI 쪽의 섹터와 같이 포함시켜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 시장이 계속 강세가 이어지는 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일단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들보단요. 어쨌든 관세에 대해서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이건 다 뻔히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이 조정은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2차 전지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조금 있다가 열릴 FOMC 이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에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은 반등이 나왔죠. 글로벌 시장은 엄청난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관세에 대해서 빡세게 지금 잡고 있는데, 물가가 만약에 안 잡히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어떤 악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런 우려스러운 점들이 좀 사라지는, 또 이번에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인데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제가 보고 오전에라도 뭐 영상을 찍던 저희 구독자방에 좀 이야기를 하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일단 제끼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사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갈 거고 특정 섹터들은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건 바로 이제 10월 30 목요일 날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이 두 정상이 웃으면서 회담장을 빠져나가느냐, 인상 찌푸리면서 빠져나가느냐, 협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과 상승은 또다시 결정될 거라 봐요. 그런데 사실 미국이 최근에 계속 중국에게 약간 그러니까 약간은 완화적인 그런 말들을 했단 말이야. "우리 잘해 보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아마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강세, 또 2차 전지에 대한 강세, 또 이 포스코 퓨처인과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강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 오늘 외인들이 좀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퓨처엠이나 홀딩스만의 문제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 차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일단 포스코 홀딩스부터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타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이 저점 바닥부터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큰 파동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이 지금 현재 이 짧은 조정 바닥, 그리고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저점이 계속 깨지지만 저점이 이탈되는 것에 비해서 이 RSI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지금부터 올라가는 이 3파 고점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3파 고점 또한 이런 식의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 대한 5파 고점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단계에서 아직 우리가 결정할 때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뷰들은 이 장기 파동에 대한 고점은 아직도 멀었고요. 그리고 이 3파 고점 단계가 어디까지 올라올지, 여기 또한 이 마이너한 파동에 대한 5파 고점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들도 이런 변동성과 급등락, 또 이런 어느 정도 급등폭들은, 그리고 이런 등락폭들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이용하면 30% 수익 볼 거 우리가 60%까지 끌어올리고, 60% 수익 볼 거 우리가 120%, 1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또 좋은 점은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3파 고점 단계가 나올 때 저희 구독자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도 킬 거고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 또 올릴 건데, 사실 장중이고 또 다들 일하고 자영업 하시거나 직장인이신 분들은 사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거나 차트를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다이렉트로 제가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포스코라고 문자만 한 통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포스코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제가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 매수나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 매도에 대한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낼 때 가끔 저에게 막 기프티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데 이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보내드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 어떤 대가를 받으면 이게 그때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철회하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발 저 마음은 저도 받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포스코라고만 남기시면 되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그리고 또 뭐 저에게 가끔씩 "아니 너가 이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들 하시는데 저는 이미 혼자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하고 미국도 주식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 저녁이라 뭐 말이 꼬이네. 코인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타점 드리는 거에 있어서 제가 무슨 제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또 이런 좋은 결과 또 혼자 하지 마시고 우울하게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비이성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도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네,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